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석일 매니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장이 이제 주말 동안에도 굉장히 좀 우크라이나 관련돼 가지고 또 많은 이제 이슈들이 좀 있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전쟁에 대한 리스크는 조금 큰 리스크는 넘어갔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고 어느 정도 반등 안심 랠리를 조금 안도 랠리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씩 이제 종목들이나 이런 좀 차별화된 장세들이 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에서 좀 포트를 좀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좀 기회를 잡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사실 지금 시장에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도 뭐 계속해서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3월 달에 이제 코로나 정점을 사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3월 달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리오프닝이나 이런 흐름들이 더욱더 이제 기대감이 더 실릴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었고 이제 2월 달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또 이제 3월 달 대비해서 또 그 관심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를 한 종목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일단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종목 리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자, 잠시만요.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덕산 하이메탈 요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산 하이메탈 쪽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1차 목표가 이제 달성을 좀 하게 됐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최근에 편입을 했었던 종목 중 하나예요. 그래서 덕산 하이메탈은 좀 요 바닥권에서 제가 편입을 했던 그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이전에는 기판 관련주를 정말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뭐 심택, 대덕정자, 뭐 코리아서큐트 이런 기판 관련주들을 전반적으로 무료 방송에서 정말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미 이런 기판 관련된 종목들이 신고가가 대부분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신고가가 나오고 또 이제 고가권을 거의 근처까지 가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역시 이런 기판에 대한 모멘텀들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기판 관련된 종목들에서 또 추가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덕산 하이메탈이다. 요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덕산 하이메탈은 이제 숄더볼이라는 것들을 이제 이런 기판 업체들한테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서 실제 이제 이런 기판 쪽에 이제 전반적인 투자가 늘어나면 그 동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굉장히 많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드렸었고 또 가격도 보시는 것처럼 충분히 고점 대비해서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간에선 접근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해드렸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1차 목표가가 바로 좀 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 2차 목표가 달성은 안 됐지만 사실 얼마 남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이런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 모멘텀이 이어질 거고 역시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큰 종목인 만큼 충분히 2차까지 한번 지켜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종목도 일단은 1차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한전 KPS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서 노광민 매니저님께서 이제 원전 관련주 얘기를 많이 해주셨지만 한전 KPS도 이제 제가 최근에 원전 관련주를 편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편입해서 사실 이 종목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벌써 한 12% 정도 좀 수익이 났는데 오늘 시가가 좀 큰 폭으로 갭이 뜨면서 좀 올라왔습니다. 이 한전 KPS는 이제 원전이라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에너지 관련된 이런 설비 쪽에 담당을 하고 있는 전문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편입을 좀 했었던 게 이제 이런 원전 관련된 모멘텀은 저는 어떤 쪽으로 봤냐면 사실 저도 우리나라 지금 현재 정권에서 이 원전 정책이 당장 변할 거다라는 생각은 못했지만 어떤 쪽을 제가 말씀드렸었냐면 최근에 가스 가격이 좀 많이 오르고 하다 보니까 풍력이라든지 대체 에너지를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에너지 쪽에 순환매가 한번 나올 수 있고 이 원전 관련주들 그래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일단 오늘 이제 정책적인 변화도 조금 나타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한 번씩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한전 KPS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상대적으로 실적도 좀 탄탄한 회사예요. 그래서 최근에 해외 쪽 매출 같은 경우도 한 2천억 정도가 지금 사상 처음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좀 하고 있는 회사인 만큼 우리가 한번 주목을 좀 해봐야 하는 그런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한전 KPS도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목표가 달성을 좀 했고 아직 좀 아쉽게 2차 목표가 지금 달성은 안 됐는데 이런 원전 관련된 모멘텀은 저는 당분간 더 이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충분히 2차까지 달성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종목이 이제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HRS도 오늘 목표가 달성을 좀 했어요. 이 종목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최근에는 사실 이제 좀 실적, 좀 그 저평가되어 있는 실적주로 제가 편입을 했었다가 1차가 이제 달성이 됐었고 오늘은 좀 추가 시세가 나오면서 지금 2차 목표가 달성을 좀 하게 됐는데 이 종목도 역시나 지금 오늘 올라간 거는 원전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HRS가 실리콘 산화방지제를 이제 전반적으로 생산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원전 쪽에서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편입할 때도 이 원전 관련된 테마성으로도 같이 움직일 수 있다를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그것 때문에 좀 움직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이 종목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현재 2차 목표가 이렇게 달성을 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또 SM까지 이제 달성을 좀 하게 됐는데 자, 제가 최근에 뭐 엔터주를 많이 편입을 했었죠. 저는 리오프닝 쪽에서 엔터주를 전반적으로 많이 편입을 했었고, 뭐 JYP, YG 플러스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이제 SM까지 현재 이제 1차 목표가 달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늘 이제 1차 목표가 75,000원까지 좀 올라온 모습이고, 역시 엔터사들은 이런 리오프닝 관련돼서 또 직접적으로 더 많이 수혜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하고 비해서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적도 잘 나오고 이 리오프닝 쪽의 모멘텀들까지 크게 받을 수 있는 회사인 만큼 엔터주를 많이 편입했는데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해외 쪽 공연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일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런 해외 공에 대한 모멘텀으로 엔터사들은 아마 당분간 주가 흐름들이 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3월 달에 우리나라 이제 리오프닝 뭐 정점이 좀 나오기 전까지는 이 관련된 흐름들이 더욱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오늘 이렇게 4종목 이제 목표가 달성을 좀 하면서 추가적으로 누적 수익률 더 더했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리뷰는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신규 종목을 이제 편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신규 종목은 현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현재가는 18,750원에 종목 이름은 이제 애경산업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역시나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우선 차트를 한번 좀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그냥 우하향입니다. 우하향. 정말로 이런 애경산업도 뭐 정말 다른 화장품들도 사실상 마찬가지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꾸준하게 우하향이 나와서 정말 고점 대비해서 많은 조정을 받은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좀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방 쪽의 압력보다는 이제는 리오프닝이라든지 이런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제는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체는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 생필품이나 화장품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볼게요. 자, 이제 오늘의 종목은 애경산업이라고 하는 회사고요. 자, 이 업체의 이제 사업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생필품이나 화장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 쪽에 모멘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생필품은 아시겠지만 뭐 샴푸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가 치약 이런 것들, 뭐 대표적 2080 이런 것들이 이제 애경산업 제품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주요 제품들을 이제 많이 좀 생산을 좀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생필품 쪽에서는 안정적으로 좀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화장품에서는 이제 주요 브랜드가 뭐 에이지20라든지 아니면은 루나 이런 자체 브랜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브랜드를 활용을 해서 화장품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는 이런 업체로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 지금 두 쪽에 모멘텀이 다 있는데 이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볼게요. 자, 다음 보시게 되면 지금 LG 생활건강, 애경산업, 아모레까지 생필품 가격도 이제 인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런 줄줄이 가격 인상들이 정말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원자재라든지 뭐 이런 부자재들의 가격들이 다 오르고 있다 보니까 모든 제품들의 가격들이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식품 관련된 종목들도 이런 식으로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으로 바닥권에서 거의 30% 이상 다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격 인상의 흐름들은 앞으로도 좀 지속될
누락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제 이런 생필품에서 실질적인 가격 상승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애경 산업이라든지 이런 주요 이제 생필품을 생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도 뭐 샴푸, 그 다음에 이런 치약 이런 주요 생필품들을 다 가격을 인상을 다 결정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뭐 많게는 뭐 최대 한 15%와 18% 정도까지 막 가격 인상을 좀 하기 때문에 이런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제는 주가가 좀 오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원래 이런 소비재 업체들이 실질적으로 가격 인상이 하기가 원래 어렵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나오기 전에 움직이기보다는 이런 소식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폭을 더 이어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들을 일정 부분 좀 이제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애경 산업도 이제 주목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 화면 이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마스크인데, 이제 마스크 이번에 미국에서 CDC에서도 미국인의 70%는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필요 없다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화장품 쪽의 모멘텀들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 주말부터 네. 오늘까지 정책이 바뀐 게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좀 바뀐 것 같은데, 우선은 그 원전 관련해서 이제 뭐 풀렸고, 그 다음에 네. 오늘 아침에 속보로 나왔죠. 맞습니다. 이제 3월 1일부터 방역 패스 중단한다. 근데 이게 그냥 중단이 아니고 일시 중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정부에서 그 방역 패스를 이제 일시적으로 중단을 한다 했는데, 혹시 이게 다시 될 건지, 앞으로 이런 그 방역 패스 또 중단과 이 리오프닝 관련주의 흐름, 이런 부분이 사실 궁금합니다. 일단은 맞습니다. 아까 저도 시간 관계상 좀 말씀을 드리진 못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내일부터 해가지고 주요 이제 방역 시설 이제 한 11개 정도가 이제 방역 패스가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리오프닝이 더 재개가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아까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일시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선거를 조금 고려한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제 한 3월부터는 좀 정점을 찍고 꺾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에도 이런 방역 패스나 이런 제도 좀 추가적인 해제의 가능성은 더욱더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정말 일시적으로만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3월달 이후로는 점점 많은 이제 시설 쪽으로 확산이 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우리가 리오프닝 쪽에는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요. 1차는 제가 2만 원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2차 목표가는 21,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5,3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